네, 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올해는 유럽 세계의 변화, 즉 중세 유럽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교과서는 86쪽 1.5배속 부탁드릴게요. 자,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는 프랑크 왕국, 그렇죠?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서유럽에서 그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동쪽은 동로머가 이름이 바뀝니다.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요 역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 보시면 프랑크 왕국은 철, 그 다음에 여기 비잔티움은 황금.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노마가 이제 멸망합니다. 5세기 때.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이제 멸망했는데요. 이 게르만족은 노마로 이제 그 3세기 때부터 이미 편입되었어요, 여러분. 노마 제국이 워낙 영토가 크잖아요. 그래서 용병으로서 게르만들이 이제 잘 싸웠어요. 굉장히 신체도 좋고, 그러니까 놀라운 피지컬을 가졌죠. 게르만은 이제 여러분 뭐 독일 계통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이런 유럽 사람들. 그래서 이 게르만이 이제 노마가 약해지면서 게르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게르만은 원래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로마랑 이렇게 완전 가까이 산 건 아니었는데 이 게르만이 로마로 들어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훈족이라는 그 민족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여러분 지도에서 이쪽 길이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 초원길이죠, 그렇죠? 초원길. 초원길이 유목민족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쳐들어온 거예요. 훈족이 엄청나게 강한 족이에요. 훈족은 상대편 적의 해골로 뭐 주전자 이런 거 만드는 야반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르만도 싸움은 잘하지만 훈족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뭐 나중에는 훈족을 물리치긴 해요. 어쨌든 그건 뒤의 일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서유럽 이게 로마가 너무 허약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반란을 해서 이게 성공하죠. 근데 게르만족이 여러분 민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족이 있어요. 여러 족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유럽은 게르만이 이동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 동로마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비잔티움 제국. 왜냐하면 이러면 동로마와 서노마가 갈라져 가지고 수도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 때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동로마는 그리고 돈이 많았어요. 여기는 여러분 4대 문명과 되게 가까운 곳이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여기 자체가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또. 그쵸? 여기 에게 문명 있고 그리스 문명 있고 헬레니즘 문명 있고 이런 문명이니까 여기가 발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지금은 서유럽 쪽이 훨씬 더 발달했는데, 그쵸? 근데 예전에는 이 동유럽이라 하기엔 좀 그런데 남유럽 이쪽이 남유럽도 아니구나. 아무튼 동쪽 이쪽이 이제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슬람이 팽창했습니다. 7세기 때, 이건 7세기니까 좀 뒤에 얘기인데 그렇다면 원래 여기 5세기쯤에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무슨 왕조 페르시아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었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 비잔티움하고 계속 싸우는 가운데 이슬람이 이제 성장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만들었잖아요. 그래들이 이제 성전 해가지고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면서 약해진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 지역의 권력을 잡고요. 비잔티움 제국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 국가가 비잔티움 제국도 멸망시켜요. 그거 이제 뒤에 얘기니까 패스. 자, 이제 우리 서유럽으로 가서 서유럽에서 뭐 반달족도 있었고요. 여기 있는 프랑크족 있죠. 프랑크 소세지 있잖아요. 프랑크족도 있고 반달족도 있고 뭐 족이 많아요, 아무튼. 근데 그 중에서 프랑크 왕국만이 성공합니다.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 이유는 이 프랑크족은요. 이동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이랑 가까워요. 반달족은 저기 지중해 건너가가지고 북아프리카까지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완전히 뭐라 그러지?
그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 힘, 그러니까 근거지랑 거주지랑 거기서 힘을 받지 못해요. 근데 프랑크 왕족은 계속 받을 수 있었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여기가 원래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카이사르가 여러분 프랑스 쳐들어갔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프랑스가 관리합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거기도 로마 제국인데 그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프랑크가. 약간 간용 정책 같은 걸 했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성장하게 됩니다. 패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은 클로비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교과서에 없으니까 패스. 클로비스는 이제 뭘 했냐?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즉 로마 제국의 종교를 받아들였죠. 근데 우리가 로마가 처음에 기독교, 카톨릭이잖아요. 이제 크리스토교라고 그러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황제 숭배 거부했다고 이제 박해했잖아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렇죠. 신의 계시를 받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황제로서의 어떤 권력을 갖추니까 크리스토교를 인정해줬죠. 어디에서? 밀라노에서. 그거를 밀라노 칙령이라 하잖아요. 313년 4세기죠. 그로부터 이제 국교까지 돼요. 이제 크리스토교가. 그래서 그때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파파라 그럽니다. 파파. 아빠. 이게 뭐냐면 교황을 파파라 그래요. 교황. 교황이 다스린다? 그걸 우리는 천주교. 그리고 여기서는 카톨릭이라 하죠. 근데 그 교황이 어디 살아요? 당시 노마. 그래서 노마 카톨릭이라 그래요. 그거를.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 노마 카톨릭이 있는데 이 크리스교가 로마 카톨릭은 뭘 믿냐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가 이제 들어본 사람 알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은 이게 스피릿 영혼이죠. 요 셋이 일치하다. 다 하나님이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여기서.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리우스라는 성직자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냐?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종교에 의해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전하는 그 카톨릭은요,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교를. 그쵸? 근데 다른 나라 게르만 국가 있잖아요. 아까 반다족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야, 아버지도 아들이 나는데 아들이 왜 아버지랑 같아? 이해가 안 돼. 아리우스가 맞는데? 그래서 아리우스파를 막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는 아타나시우스 이 삼위일체를 믿는 카톨릭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카톨릭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리우스를 믿지 않고. 그래서 프랑크 왕국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은 그러니까 자신이 지배하게 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 그들로부터 이제 협조를 얻은 거죠. 이 종교를 바꿈으로써. 원래는 아리우스파를 믿었거든요. 크리우스도. 자, 그러면서 이제 클로비스,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은 좀 더 이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거죠. 원래 종교를 같이 믿으면 이제 좀 친해지나 봐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 뚜르푸아티의 전투가 뭐냐면 이슬람 왕국이랑 프랑크 왕국이랑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슬람이 져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슬람이 만약에 이겼다. 여기가 프랑스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이기면 그쵸 유럽은 이슬람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막은 사람이 카르 마르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카를로스 대제라는 위대한 그 황제가 나옵니다. 그거 이제 뒤에 보고. 그래서 이 카를로스 대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게르만족이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이제 그 굳이 따지면 이민족이었었죠. 이민족. 오랑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로 사람들 민족으로 이제 봤었는데 이 교황이 힘이 약했어요. 교황이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이때 당시 황제의 도움을 얻어서 이탈리아 지역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받은 게 있으니까 좀 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해주냐? 서노마 황제의 그 왕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서노마 황제의 관을 줘요. 그러니까
게르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신이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깜놀이죠. 이걸 크리스마스 때 해줍니다. 800년, 그가 8세기 마지막 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교황 레오 3세가 카를로스 대제를 서노마 황제의 관으로 수여했다. 요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비잔티움 제국에도 황제가 있잖아요.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잖아요. 동유럽. 동로마였잖아요. 그 황제가 그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야, 로마 황제가 난데 왜 제가 황제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비잔티움 제국은 교황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교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이 파파, 이 교황이 그 프랑크 왕국의 왕하고 손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죠. 이 황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신의 교황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속셈이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스 대제는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시 로마는 어떤 언어를 썼냐면 라틴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문맹이었어요. 글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공부해가지고 라틴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갔는데 뭐 쓰는 거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과거 로마 시대의 문화를 부흥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카를로스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다. 8세기 때 뭐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이때 이 프랑크 왕국은 단순한 게르만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종교가 크리스토교죠. 로마 카톨릭. 크리스토교 문화도 있고 그리고 바로 로마. 요 세 가지 문화가 융합된. 그래서 요게 뭐다? 서유럽 문화예요. 서유럽 문화. 중세 서유럽 문화가 형성되기 이루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유럽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냐? 첫 번째 종교가 있다. 크리스토교. 두 번째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합쳐졌다. 이거를 이제 이게 이루어진 게 그 카를로스 대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카를로스 대제의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어떤 정치, 이게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 로타른가 그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3명인데 이 게르만 민족들은요, 그 땅을 유산을 아들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3명이니까 3분의 1씩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나눠줍니다. 게다가 중프랑크가 이제 첫째 때 줬는데 첫째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 서프랑크랑 동프랑크가 가진 이 둘째, 셋째가 자신의 조카 땅을 뺐습니다. 뺏어서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 중프랑크는 여기 이탈리아만 갖게 돼요. 이탈리아. 원래 이탈리아 위에 있는 여기 독일 영토인가? 요것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서프랑크가 이만큼 갖고 중프랑크가 이만큼 갖고 이렇게 됩니다. 동프랑크 사실 여기 있진 않은데 서프랑크는 지금의 어디냐? 프랑스죠.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위에 땅 다 뺏겼죠. 그래서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동프랑크는 독일. 그러니까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예요. 프랑크 왕국. 이렇게 나눠진 것을 메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이라고 합니다. 메르센 조약.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유럽을 통합한 사람은 바로 그 누구지? 뭐 카이사르도 통합하려고 했었지만 이 카를로스 대제가 그 유럽을 통합했었다. 한때 뭐 다 통합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그 EU죠, EU. 유럽 통합. 거기에 유럽 통합과 관련된 상은요. 카를로스 대제 이 상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준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그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 무역을 했었고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가 이제 전성기입니다. 이 분은 원래는 조금 소심한 분인데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아내가 곰 수련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파 여자죠, 알파. 뭐냐, 테토녀? 약간 이런 거죠. 막 곰하고 호랑이네 막 채찍으로 하면서 이제 막 수련하는 여자예요. 유스티아누스가 좀 그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집권 초기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반란이 쩔쩔 매는데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테오도라 그 항우가 그 황제의 옷은 수이다. 어차피 명예로운 죽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때 그래서 그 용기를 줘가지고 이제 그 반란을 이제 막습니다. 그 니케 반란인가 그 반란을 막으면서 유스티아누스가 이제 강력한 중화 집권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왕은 그 여러분 그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요. 성소피아 성당.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거든요. 교과서에는 이게 안 나왔네요. 성소피아 성당. 그리고 그 유스티니아스 법전이라는 거. 이거 좀 여러 번 나왔었죠. 이게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인데 이 법이 로마법 있잖아요. 로마법을 집대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 중세가 지나고 서유럽에 전해지면서 대학에서 이거 연구합니다. 이 법을. 그리고 영토를 이제 많이 차지해요. 로마 영토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유스티아누스가. 근데 이제 말년에 좀 불행해요, 이 사람은. 말년에 그 뭐지? 그 두 번째 부인인가? 둘째 부인. 이 둘째 부인이 젊은 여자야, 굉장히. 유스티아누스 이제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이 둘째 부인이 자기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들이 났나 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되게 그 뭐지? 정통성도 있고, 그쵸? 그다음 능력도 있는데 모함합니다. 뭐라고 모함하냐면 첫째 제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나 꼬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인데 자기 이제 그 엄마잖아요. 근데 둘째 보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겠죠? 유스티아누스가 그거 보고 아니 내 아들이 내 둘째 부위 그러니까 항우잖아 어차피 항우를 꼬신다고 아들이 안 되겠네 해서 아들 죽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부인이 거짓말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부인을 삶아 죽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하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큰 권력은 큰 책임이 이제 따르는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위인도 이런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고 황제 교황주의가 뭔지 이제 앞서 얘기해 드렸죠. 황제가 교황이에요. 황제가 교황. 아까 전에 그 프랑크 왕국에서는 교황이 힘이 없어서 프랑크 왕국의 왕하고 손을 잡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에게 크리스마스 날 서노마 황제의 관, 그러니까 왕관을 줬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황제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 카톨릭을 안 믿습니다. 종교가 달라요. 패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나올 거니까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종교가 원래 다 같이 그리스도교였는데 이제 11세기경에 11세기경에 서로 이제 그 배척합니다. 뭐 이유는 뭐냐면 뭐 큰 이유 많아요. 이유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성상 숭배 문제가 있어요. 성상이란 건 여러분 그 성스러운 조각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떤 상징. 그러니까 뭐 예수님 뭐 그림이라든지 그쵸? 성모 마리아 그림 아니면 이거 조각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러니까 부처님 불상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불상처럼. 근데 이제 이 동로마에서는 비잔틴 제국에서는 요때쯤 옆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슬람 나라가 있겠죠.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이제 망했으니까 7세기 때. 이 이슬람 애들은 크리스교에서 왔잖아요. 근데 크리스교에 보면 10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뭐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나의 모습을 띠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성상을 어떻게 한다? 파괴해라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그런데 이제 서유럽에서는 뭐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성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야 하고 조각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근데
이 비잔티 황제가 그 로마 교황에게 야, 그거 당장 없애. 야,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속 이제 없애래. 그것도 저기 동로마 비잔티 황제가. 그래서 안 돼. 이건 해야 돼. 왜냐하면 게르만족 애들은 무식해. 이런 거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단 말이야. 그 나름의 항변을 하지만 야, 됐고 성경에 없는 거 너 하면 지옥 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더군다나 그 로마 교황은 누구 편이에요? 프랑크 왕국 그쪽 편이잖아요. 비잔티 왕국하고는 일이 없다. 니네랑은.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그 누가 떨어져 나가느냐? 이 비잔티움 제국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로 됩니다. 근데 비슷한데 뭐다?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사순배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리스 정교니까 아무래도 그리스어 이런 걸 하겠죠. 그렇죠? 그리스. 동유럽이니까 동유럽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은 서유럽. 그렇죠?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동유럽이랑 서유럽이 이제 나누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까지 영향을, 아니 그리스래, 러시아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라 그래요. 이거를. 그렇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서유럽은 교황권이 있고 군주권이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쵸? 근데 동유럽은 황제가 교황이다. 그래서 황제가 모든 거 다 결정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로마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어때요? 사실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뭐예요? 황제가 명령한 거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엄격히 따지면 이미 로마 시대 때 황제 교황주의인데 서유럽에서는 교황권이 힘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의 왕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게르만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에 이제 교황이 그 이 프랑크 왕국의 왕하고 이제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렇죠? 교황권을 크게 되고 이게 이제 서유럽은 교회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서유럽은 주로 농업, 장원제가 나타나는데 이거 이제 뒤에 배우니까 그때 보시고 장원제, 봉건제 이거 중국사 하면서 배웠었죠? 땅 주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동유럽은 이때 얘네는 돈이 많아요. 무역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좀 상공업이라든지 뭐 화폐 이런 게 발달하겠고 그다음에 언어도 이제 라틴어 그리고 종교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제 다스리는 여기는 그리스 종교 다르죠. 그리스 종교는 황제 교황주의라고 했습니다. 성상 숭배를 누가 믿어요? 로마 카톨릭이 해요. 로마 카톨릭이 왜냐면 게르만들에 의한 이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생존 방식 뭐 이거는 뭐 패스. 그다음에 역사적 유산. 서유럽은 이제 프랑크 왕국이 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메르댕 조약 기억나요? 베르덴 조약, 메르센 조약 그런 것으로. 그리고 동유럽은 이제 지금은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키릴 문자라 해가지고 언어도 이제 좀 이때 뭐라 그러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 문화가 이제 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은 좀 별개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문화적으로도.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